김세의 현상. 비 오는 날 유튜브를 켜면 그런 생각이 든다. 사람이 정말 보고 싶은 건 진실일까? 아니면 진실처럼 포장된 싸움 구경일까? 그런 밤이면 알고리즘은 꼭 비슷한 얼굴들을 줄줄이 밀어넣는다. 잔뜩 상기된 얼굴, 금방이라도 큰 비밀을 터뜨릴 것 같은 목소리, 충격 단독, 드디어 밝혀졌다. 모두 속고 있었다. 썸네일은 꼭 오래된 동네 중국집 메뉴판처럼 빨갛고 노랗다. 눈이 안 갈 수가 없다. 김세희 같은 사람을 보다 보면 처음엔 왜 저렇게까지 하지? 싶다가도 조금 지나면 오히려 다른 생각이 든다. 저 사람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저런 인간이 돈이 되는 구조 자체가 이미 만들어져 버렸구나.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이미 그런 구조를 함께 키워왔구나. 사실 인간 뇌는 원래 그렇다. 진화는 인간을 진실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든 게 아니다. 살아남는 존재로 만들었다. 원시시대 부족을 생각해보면 꼭 맹수 같은 거창한 장면이 아니어도 된다. 깜깜한 밤, 동굴 입구에서 누군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잭팟이 터진다. 이번엔 진짜 맞았네? 그러면 뇌는 이전의 거짓 정보들까지 같이 용서해버린다. 문제는 이게 정치와 결합할 때다. 인간은 원래 부족 동물이다. 내 편과 내 편을 나누는 순간 뇌는 사실보다 소속감을 우선 처리한다. 축구장 생각하면 쉽다. 우리 팀 선수가 거칠게 태클하면 투지가 되고 상대팀이 하면 쓰레기 플레이가 된다. 정치는 그보다 더 강하다. 먹고 사는 문제, 자존심, 분노, 열등감, 불안이 다 엮여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지지하는 진영에 유리하기만 하면 거짓말조차 응원하게 된다. 신기하게도 그 순간부터는 팩트가 아니라 감정의 팀전이 시작된다. 김세혜 같은 스타일의 방송은 그 감정을 계속 증폭시킨다. 시청자는 점점 흥분 강도가 세져야 만족한다. 처음엔 가벼운 폭로, 그 다음은 사생활, 그 다음은 음모론, 그 다음은 거의 증오방송 수준까지 간다. 매운 음식 자꾸 먹다 보면 혀가 무뎌지는 것과 비슷하다. 처음엔 신라면도 맵던 사람이 나중엔 불닭볶음면 2개 넣고도 심심하다고 말한다. 뇌도 그렇다. 더 강한 자극, 더 센 분노, 더 극단적인 이야기. 그래야 클릭이 나온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사람들은 늘 저런 유튜버만 욕한다. 저런 인간은 없어져야 한다. 악마다. 기생충이다.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 저 사람들을 진짜 먹여 살리는 건 시청자다. 누군가는 욕하면서도 끝까지 본다. 누군가는 얼마나 심한가 보자 하며 클릭한다. 누군가는 친구 단톡방에 링크를 돌린다. 누군가는 후원까지 한다. 동네 시장 저판에서 상한 과일도 사람들이 안 사면 금방 치워진다. 그런데 계속 팔리는 물건은 결국 누군가 계속 집어간다는 뜻이다. 한국 사회는 유독 이런 분노 장사에 취약하다. 압축 성장, 극심한 경쟁, 비교 문화, 부동산 불안, 노후 공포, 취업 압박, 망한 사람 조롱하고 성공한 사람 끌어내리는 문화. 다 뒤엉켜 있다. 지친 사람일수록 세상을 단순하게 설명해주는 사람에게 끌린다. 다 저놈들 때문이다. 배우가 있다. 너만 속고 있다. 복잡한 현실을 오래 들여다보는 건 피곤하다. 머리도 아프다. 그런데 누가 범인 하나 딱 찍어주면 속이 편하다. 인간 뇌는 원래 그런 걸 좋아한다. 문제는 그 순간부터 사고가 멈춘다는 거다. 진짜 무서운 건 이런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서 점점 연예인처럼 소비된다는 점이다. 폭로 잘하면 스타 되고, 자극 세면 조회수 터지고, 사람 인생 박살 내도 팬덤 생긴다. 예전 동네 술집에서는 취객이 혼자 헛소리하면 주변에서 말렸다. 그만해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은 반대다. 더 세게 말할수록 박수친다. 더 독하게 물어뜯을수록 후원금이 올라온다. 사회 전체의 감각이 조금씩 무뎌진 거다. 원래 사람은 잔인한 장면을 오래 못 본다.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남 인생 망가지는 걸 매일 보다 보니 점점 그걸 예능처럼 소비하게 된다. 누군가 우는 장면, 망하는 장면, 욕먹는 장면, 그걸 밤새 넘기며 본다. 치킨 배달 기다리면서, 침대에 누워 한 손으로. 그러다 보면 인간에 대한 감각 자체가 둔해진다. 그리고 이런 구조는 결국 더 괴물 같은 인간을 계속 만든다. 왜냐면 자극은 중독되기 때문이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새야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독해야 한다. 그래야 살아남는다. 언론도 사실 완전히 자유롭진 않다. 예전에는 신문사가 광고주 눈치를 봤다면 지금은 유튜버가 조회수 눈치를 본다. 차이점은 하나다. 예전엔 최소한 데스크라도 있었다. 지금은 브레이크가 없다. 혼자 방송 켜고 혼자 흥분하고 혼자 확신하고 실시간 후원금 올라오는 거 보면서 점점 더 세게 간다. 그 과정에서 사람은 조금씩 망가진다. 처음부터 악마였다고는 생각 안 한다. 오히려 반대다. 대부분은 내가 진실을 밝힌다는 흥분으로 시작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인간 뇌는 돈과 관심 앞에서 쉽게 변한다. 특히 군중의 환호는 위험하다. 뇌과학에서는 사회적 인정이 마약과 비슷한 보상 체계를 자극한다고 본다. 좋아요 숫자,
실시간 채팅, 슈퍼챗 터지는 소리. 그게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현실보다 관객 반응에 맞춰 움직이게 된다. 겨울 새벽 쓴소주 한잔하며 정치 방송 틀어놓는 사람들도 있다. 삶은 답답한데 세상은 불공정해 보이는데 누군가 시원하게 욕해준다. 그 순간만큼은 속이 풀린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분노는 잠깐 마취는 해주지만 세상을 실제로 바꾸지는 못한다. 오히려 사람을 점점 더 중독시킨다. 더 센 욕, 더 센 음모론, 더 센 적개심. 마치 믹스커피에 설탕 계속 타는 것처럼 처음엔 달콤한데 나중엔 원래 맛을 못 느끼게 된다. 사실 민주주의는 굉장히 피곤한 시스템이다. 천천히 확인해야 하고 반대 의견도 들어야 하고 내 편 잘못도 인정해야 한다. 그런데 유튜브 정치 장사는 정반대로 간다. 빠르게 분노시키고 빠르게 확신시키고 빠르게 적을 만든다. 그게 돈이 된다. 비 오는 날 고속도로 휴게소 가보면 호두과자 냄새랑 우동 국물 냄새가 섞여서 이상하게 사람 마음을 풀어놓는다. 그런데도 한쪽 TV에서는 늘 누가 소리 지르고 있다. 나라 망한다. 배우가 있다. 충격 단독?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든다. 우리가 지금 소비하는 건 뉴스가 아니라 현대판 부족 전쟁 구경인지도 모르겠다고? 그리고 알고리즘은 그 싸움을 멈출 생각이 없다. 싸움이 길어질수록 광고가 더 붙으니까? 김세희라는 개인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더 무서운 건 그 사람을 계속 키워내는 사회 분위기다. 분노를 오래 씹을수록 돈이 되는 시대. 사람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을 클릭 장사로 바꿔버린 시대. 가끔 새벽에 휴대폰 끄고 나가보면 골목 어귀에서 신문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멀리서 들린다. 차가운 공기 속에 김밥집 단무지 냄새도 조금 섞여 있다. 그 순간에는 이상하게 머리가 맑아진다. 세상은 유튜브 썸네일보다 훨씬 복잡한데 우리는 점점 단순한 분노만 먹고 사는 건 아닐까.